싸움 좀 하셨다고 하니까 왕년에 동료 의원 중에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니죠. 저를 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김진태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 아. 전 패주는 게 아니라 1대1로 붙고 싶어요. 오.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치도 좋고 뭐 자기의 이념이든 그것이 이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좋은데 그 가슴 앞에 가족 잃은 분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한쪽으로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서 환호받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사람의 그 가장 인격권의 바닥에 있고 가장 기본인 부분들을 짓밟는 그 행태들은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걸 심리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 사람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뭐 머리가 나빠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 이익 중심,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쫓아나가는 삶의 연속이 그 선택의 방향성이 결국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또는 뭐 인간성 혹은 양심,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들은 의식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뒤로 밀어내왔던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아마도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 저건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나는 오직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집안 내 뭐 영광을 이렇게 세우던 무엇이건 이것이 중요해라고 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시켜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은 오직 여당이고 우리 보수, 우리 대통령, 청와대 이걸 지켜내는 거야라는 것으로 완전히 자신을 이제 몰아붙이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갈등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덮고 억누를 뿐이죠. 그럴수록 그 스스로의 인간적 내면의 갈등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게 어디에선가는 비정상적으로 표출해 나옵니다. 갑질이건 상대방에 대한 갈취이건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로는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프로파일러로서 분석을 해주셨네요. 아니 하면은 그렇다. 원래 이건 답변 못할 줄 알고 넣은 질문인데 글쎄. 이거 이렇게 예. 궁금한 게 그러면 청문회 진짜 다 기억이 안 난다. 뭐 난 모르겠다. 뭐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프로파일링 해보고 싶은 혹시 이번에 증인이 있었는지. 김기춘이죠. 어. 뭐니 해도.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뭔 것 같아요? 김기춘이란 사람은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겪어왔던 분이고 좋은 쪽으로 보자면 나쁜 쪽으로 보자면 한국 현대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볼드모트거든요. 볼드모트. 네. 악의 화신이고 곡성에 나오는 그 곡성에 일본인 악마의 모습 이거 스포일러인데. 딱 그겁니다. 곡성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이요? 봤어요. 네. 이미 뭐 개봉 지났으니까 뭐. 네. 그래서 그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왜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지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래도 좀 더 그분의 그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진술 또 일대일로 제가 한번 신문을 좀 해보고 싶고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죠. 그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그 불안 그리고 분노, 좌절감, 두려움, 혼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감이나 뭐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자신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을 딱 그 중심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로부터 자기가 박근혜를 이용했다는 이용하고 게 아니고. 이득을 취한 부분은 상당히 없다. 축소시키는 거죠. 아,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대가이며 자기가 기여한 바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신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뭐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단지 그 부모의 후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1998년 대구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문고리 3인방도 자신이 밀어넣어 준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미지 뭐 어떤 말을 할지 다 자기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취득하게 된 모든 이권, 이득, 권력 이 부분은 사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이지. 하지만 그 뭐죠? 미녀는 괴로운가? 그 영화에 네. 나오는 숨어 있는 가수. 네. 뭐 예쁜 사람이 나와서 네. 립싱크를 하고 실제 노래 부르는 좀 사람이 따로 뒤에 있는데 돈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이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다 이제까지 18년 동안 이 위치까지 만들어 준 거야. 그 이전 18년은 내 아버지가 해준 거고. 네. 근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 그렇지. 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자기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그럼요.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대답이 이해가 되네요. 그러네. 지금까지 즐겁게 살았더냐. 네. 나란히 하느라 바빴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언제 내 생활을 즐겼냐. 나란히 했지. 국정 다 돌본 거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것이 중요해라고 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세뇌를 시켜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은 오직 여당이고 우리 보수, 우리 대통령, 청와대 이걸 지켜내는 거야라는 것으로 완전히 자신을 이제 몰아붙이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갈등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덮고 억누를 뿐이죠. 그럴수록 그 스스로의 인간적 내면의 갈등이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게 어디에선가는 비정상적으로 표출해 나옵니다. 갑질이건 상대방에 대한 갈취이건 어떤 형태로든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로는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이제 확신합니다. 프로파일러로서 분석을 해주셨네요. 아니 하면 보여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왜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지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래도 좀 더 그분의 그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진술 또 일대일로 제가 한번 신문을 좀 해보고 싶고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죠. 그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그 불안 그리고 분노, 좌절감, 두려움, 혼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감이나 뭐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자신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을 딱 는 그렇다. 원래 이건 답변 못할 줄 알고 넣은 질문인데 이거 이렇게 예. 궁금한 게 그러면 책문에 진짜 다 기억이 안 난다. 뭐 난 모르겠다. 뭐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프로파일링 해보고 싶은 혹시 이번에 증인이 있었는지 김기춘이죠. 어. 뭐니 해도.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뭔 것 같아요? 김기춘이란 사람은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겪어왔던 분이고 좋은 쪽으로 보자면 나쁜 쪽으로 보자면 한국 현대사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볼드모트거든요. 볼드모트. 예. 악의 화신이고 곡성에 나오는 그 곡성에 일본인 악마의 모습 이거 딱 스포일러인데. 그겁니다. 곡성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아직이요? 봤어요. 네. 이미 뭐 개봉 또 지났으니까 뭐. 네. 그래서 그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 싸움 좀 하셨다고 하니까 완전히 동료 의원 중에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 아니죠? 저를 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김진태 의원이죠, 김진태 의원. 아. 전 패주는 게 아니라 1대1로 붙고 싶어요. 오.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치도 좋고 뭐 자기의 이념이든 그것이 이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좋은데 그 가슴 앞에 가족 잃은 분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한쪽으로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서 환호받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사람의 그 가장 인격권의 바닥에 있고 가장 기본인 부분들을 짓밟는 그 행태들은 저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걸 심리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 사람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뭐 머리가 나빠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그 이익 중심,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쫓아나가는 삶의 연속이 그 선택의 방향성이 결국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든지 또는 뭐 인간성 혹은 양심,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가치들은 의식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뒤로 밀어내왔던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아마도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면 저건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나는 오직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집안 내 뭐 영광을 이렇게 세우던 무엇이건